햇빛만 쬐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지럽고 숨이 막히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없이 한낮에 강한 햇살을 맞으며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열사병에. 많은 분들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나설 때 햇빛을 맞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적당히일 때 이야기죠. 실제로 한국의 여름은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을 넘는 날도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대비 없이 야외에 오래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 몸은 탈수되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단지 덥다, 좀 힘들다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강원도로 캠핑을 갔을 때였어요.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시원한 계곡물도 있어서 딱 좋다 싶었죠.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굽고 맥주도 한잔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점점 말이 줄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결국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땀은 뻘뻘 흘리는데 손발은 차갑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처음엔 과음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심하면 생명도 위험해요. 열사병 직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나섰는지를요.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철 한국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특히 열사병과 일사병을 막는 필수 아이템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하루가 건강한 추억이 될지 위험한 사고가 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야외에서는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도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몸에서 빠지는 건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전해질이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단순히 뜨거움 이상의 영향을 우리 몸에 줍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모자를 쓰면 오히려 열을 더 흡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긴팔이 불편하다고 반팔만 입고 나가는 것이 시원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우리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가령 어떤 색의 옷이 열 차단에 도움이 되는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열사병 방지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량 이동 중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한 번만 들어두면 여름마다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대부분은 음식, 장비, 캠핑 의자, 텐트, 카메라, 정작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물은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무리 좋은 텐트나 장비가 있어도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가는 캠핑이 아니라 가족이나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열에 훨씬 약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테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갈 경우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멋진 사진보다 건강한 귀가를 먼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은 다음에도 찍을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제가 직접 써본 것, 실제로 효과 본 것들만 골라서 진짜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들었는데도 안 챙겼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캠핑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영향인지 텐트 치고 야외에서 자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성인이 된 후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면 배낭 하나 메고 산이나 강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번,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처럼 여름철 야외 활동에 대해 철저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7월 중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자연을 느끼고 싶어 경기도의 한 캠핑장을 예약하고 떠났습니다. 텐트를 치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햇살이 은근히 따갑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늘인데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머리가 띵해졌고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날이 더운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나아지질 않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30분 넘게 꼼짝도 못했죠. 다행히 근처 캠핑을 하던 분이 제 상태를 보고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계속 물수건으로 제 몸을 식혀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정도면 경미한 열탈진이지만 더 늦었으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고 캠핑에 익숙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대비 하나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캠핑짐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며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은 계절과 장소에 따라 안전 세트를 따로 구분해두고 캠핑을 준비합니다.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야, 너처럼 캠핑 많이 다닌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어? 그늘인데도 위험하다고? 물만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경험해보면 다릅니다. 햇볕은 단순히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체온 상승을 부르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한국 여름은 습도까지 높아서 땀이 나도 증발되지 않아 몸이 더 쉽게 지치는 구조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되니 저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몰랐는가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여름에 캠핑 간다고 하면 무조건 한 가지는 꼭 챙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휴대용 쿨링 아이템. 예를 들면 얼음팩 목걸이, 쿨링 티셔츠, 미니 선풍기, 그리고 전해질 음료. 처음엔 다들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 하다가도 한번 써보면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 챙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누가 들고 다니냐고 생각했어요. 여름이면 원래 더운 거고 땀 좀 흘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위를 견디는 건 젊다고 건강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에도 캠핑 꿀템이 넘쳐나지만 정작 건강을 위한 준비물은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멋진 사진, 예쁜 감성용품, 고급 장비들이 주를 이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키는 것. 사진 한 장보다 건강한 추억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멋지게 꾸미기 전에 몸부터 챙겨. 그리고 캠핑 초보든 베테랑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번 캠핑에 쿨링 용품 몇 개 챙겼어? 대부분 대답을 망설이거나 없다고 하죠.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제 쿨링 가방을 보여줍니다. 작은 파우치 하나에 아이스 넥밴드, 미니 쿨러, 소금 사탕, 전해질 파우더, 뿌리는 쿨링 스프레이까지. 무겁지도 않고 값비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준비들이 여름 캠핑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하나씩 공유해 드릴게요.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분명 이전보다 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겪었던 열탈지는 예고된 사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당시 제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골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행동들이 아주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부분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늘이니까 괜찮겠지. 바람이 좀 부니까 시원하며. 캠핑장인데 나무도 많고 도시보다 시원하잖아. 그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그늘이라고 햇볕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은 반사되고 습도는 그대로고 특히 바람 없는 그늘은 오히려 더 무더운 공기가 고여서 체온을 더 빨리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늘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아무 준비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물 많이 마시면 된다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물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염분 농도가 희석되어 더 피로해지고 오히려 근육경련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번 물을 2리터 넘게 마시고도 두통이 멈추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가 제 가방에서 소금 사탕을 하나 꺼내주며 말했어요. 야, 물만 먹지 말고 이거 하나 먹어. 탈수는 염분 부족에서도 와. 그 조언 하나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언제 어디서든 여름 야외 활동을 할 땐 꼭 염분 보충 아이템을 챙깁니다. 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어두운 옷입니다. 검은색 옷은 더 날씬해 보이고 때도 잘 안 타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하지만 여름 야외에서 검은색 옷을 입으면 말 그대로 태양열을 빨아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직사광선이 강한 날에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의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운전하고 이동하면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있다가 캠핑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더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며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특히 땀구멍이 갑자기 열리며 혈압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차 안에서 시원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바로 야외로 나섭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을 줄줄 흘리고도 좀만 참자, 이거 굽고 나면 쉬자 하며 본인 상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은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열사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든다는 것. 실제로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여름철 캠핑장에서 실려오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평소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무리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자 쓰면 된다는 생각. 물론 햇볕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자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딱 붙는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머리가 띵하고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짙은 색상의 모자는 또다시 복사열을 흡수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다들 처음엔 웃습니다. 야, 그냥 모자 하나 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지만 막상 그 모자 때문에 두통을 겪거나 검은 옷 입고 열중증 증세를 겪고 나면 그제야 말하죠. 다음엔 꼭 챙길게. 여기까지 듣고 내가 그랬었네 싶은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기보단 우리 대부분이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에 털 때마다 물병 옆에 소금 사탕 1개를 넣어두는 것, 캠핑짐 챙길 때 옷 색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모자를 고를 때 가볍고 통기성 좋은 걸 찾는 것.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 여름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단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나갈 때 무엇을 챙기면 좋을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문가 조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써보고 와, 이건 꼭 있어야 한다 느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도 느껴질 거예요. 가장 먼저 꼭 챙겨야 할 건 휴대용 쿨링 아이템입니다.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요즘 마트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건 아이스 넥밴드예요. 냉동실에 몇 시간 얼려서 목에 거는 건데 무겁지 않고 1, 2시간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목 주변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다 보니 거기서 체온을 식혀주면 몸 전체가 훨씬 빨리 시원해져요.
그리고 쿨링 타올. 물에 적셔서 짜낸 뒤 목이나 이마에 얹으면 금방 온도가 내려갑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땀을 증발시키는 동시에 냉각 작용까지 도와줘서 더 오래 시원하죠. 무게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니 가방에 2장쯤 넣어 다니면 정말 든든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 전해질 파우더입니다. 이건 일반 물에 타서 마시는 건데 마치 스포츠 음료처럼 나트리움, 칼륨이 들어있어요. 뜨거운 날엔 물만 마시기보다 이걸 한 포 타서 마시면 체력 회복이 확연히 다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캠핑 전 미리 몇 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그냥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겉으로 멋져 보여도 통풍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머리에 열이 고입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책 넓은 모자가 가장 좋아요. 특히 목 뒤까지 덮을 수 있는 형태라면 직사광선 차단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 옷은 반드시 밝은색 긴팔을 추천합니다. 여름에 무슨 긴팔이야 하실 수 있지만 얇고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소재를 입으면 오히려 더 쾌적해요. 자외선 차단도 되고 땀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 끈적임도 덜합니다. 요즘은 땀 배출이 잘 되면서도 냉감 효과까지 있는 여름용 긴팔 옷이 많아서 한두 벌쯤 장만해두면 매년 여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디테일이지만 소금 사탕도 꼭 챙기세요. 한 개 먹는다고 기적처럼 체력이 돌아오진 않지만 땀으로 빠진 염분을 보충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입안도 마르지 않게 도와주고 기분도 전환되죠. 저는 항상 가방 옆칸에 4~5개씩 넣어두는데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꺼내가며 이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미니 휴대용 선풍기도 아주 유용하죠.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함께 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체온 낮추는 데 도움이 큽니다. 특히 바람 없는 더운 날 땀이 증발되지 않을 때 이런 선풍기가 있으면 훨씬 쾌적하죠. 이외에도 쿨링 스프레이, 쿨패치,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챙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걸 고르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용 넥밴드나 쿨링 시트, 부모님과 함께라면 혈압 조절 음료나 약품도 함께 준비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물병도 그냥 아무 물병이 아니라 차가운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텀블러를 추천합니다. 겉보기엔 뜻같은 물이라도 미지근한 물보다 시원한 물이 더 쉽게 마셔지고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거든요. 캠핑 가방에 얼음이 들어간 보온병 하나쯤 넣어두면 나중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한 가지 더, 이동 중이나 잠깐 쉴 때 자동차 안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 유리로 들어오는 복사열이 엄청난데 이걸 막아주면 실내 온도도 내려가고 탑승 후 적응도 훨씬 수월해지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걸 다 어떻게 챙겨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파우치 하나면 다 들어갑니다. 한 번만 세팅해두면 매년 여름마다 꺼내 쓰면 되니 일종의 여름 생존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1도 낮춘 체온이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개의 사탕이 갑작스러운 탈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예상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다행히 준비는 돼 있었지.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준비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에 얼음 하나 건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소금 사탕이 정말 그렇게 효과 있어? 그냥 물 마시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과학적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기분 탓으로 넘기지 않게 됩니다. 먼저 목을 타갑게 식히는 것,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열을 식히는 고속도로 같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목 주변을 지나는 경동맥이죠. 이곳은 뇌로 가는 피가 지나가는 길이라 여기 온도를 낮춰주면 뇌로 전달되는 열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에 아이스 넥밴드나 젖은 타올만 얹어도 온몸이 훨씬 빨리 식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한 체온은 피부로 방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잘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죠. 이때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주거나 피부 표면을 시원하게 만들면 증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냉각 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나 쿨링 스프레이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 배출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해질 보충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 몸은 단순한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뇌가 작동하는 데는 모두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전해질들이 땀을 통해 빠져나가면 단순히 갈증뿐 아니라 근육 경련,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경기 중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전해질 음료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거죠. 여름 캠핑이나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걷고 땀 흘리고 햇빛 쬐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수분만 보충해서는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럴 때 소금 사탕 하나, 전해질 파우더 한 포가 그저 달달한 간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비상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 색깔. 흰색 옷은 왜 시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의 반사율 때문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지만 흰색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합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과 적외선을 많이 반사시킬수록 그 옷 안에 있는 몸은 덜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장소에 서 있어도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의 옷 표면 온도 차이가 5에서 10도까지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의 두께와 소재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얇은 민소매가 제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땀이 피부에 바로 닿아 끈적거리고 자외선이 그대로 피부에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성 얇은 긴팔이 더 쾌적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면서 땀을 빠르게 증발시키는 소재를 입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식는 기분이 들어서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온도차 적응입니다. 차 안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가 갑자기 바깥에 뜨거운 공기로 나가면 우리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확장되면서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에서 내리기 전 5분간 에어컨 온도를 천천히 올려라고 권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몸의 순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햇빛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바로 복사혈입니다. 땀이나 텐트 바닥, 차량 유리창,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은근한 열기가 우리 몸을 천천히 덮이면서 탈진을 유도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늘막, 쿨매트, 텐트 위치 선정까지 중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차 안에 햇빛 가리개 하나만 설치해도 실내 온도가 8도 이상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몸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개인차가 크고 날씨에 따라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금만 더워도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준비는 내 기준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이템들, 쿨링 타월, 넥밴드, 전해질, 밝은 옷, 통풍 모자,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캠핑 장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과학적인 원리에 맞춘 보호 장비입니다. 알고 챙기면 무기가 되고 모르고 무시하면 위험이 됩니다. 여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준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름 야외 활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덥다. 다음엔 더 시원한 데로 가야지. 몸이 축 처진다. 하루 놀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아무리 놀아도 집에 오면 몸살 나는 것 같아.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거고, 놀았으니까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더워서가 아니라 준비 없이 놀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쿨링 넥밴드를 쓰고 캠핑을 다녀왔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같은 날씨, 같은 장소였는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몸의 상태가 전혀 달랐거든요. 전에 같았으면 샤워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쳐 있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내일 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운했어요.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경동맥을 시켜 체온을 안정시키고 전해질 보충으로 탈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실생활에서 결과로 나타난 거죠. 또 기억나는 건 제 지인이었던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년 여름만 되면 난 더위에 약해 하시며 야외 나가는 걸 꺼리셨는데 작년 여름부터 제가 준비한 여름 키트를 그대로 따라해 보셨습니다.
밝은색 기능성 긴팔, 통풍 모자, 미니 선풍기, 전해질 음료, 넥밴드까지. 그 결과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야. 이번 여름 처음으로 캠핑이 힘든 게 아니라 재미는 거더라. 그 뒤로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야, 더위 탈 땐 이거부터 챙겨 하며 먼저 추천하시고 다니세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효과니까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또 한 명은 제 대학 친구입니다. 남자고 건장한 체격인데도 한 번 캠핑 가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름 야외는 무조건 피했는데 제가 올해 초여름에 한 번만 다시 해보자고 설득해서 쿨링 키트까지 챙겨서 같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이렇게 준비해서 다니니까 완전 다른 세계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그 말이 저한텐 너무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추천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바꿔준 기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아이들도 다릅니다. 제 조카는 작년 여름 가족들과 함께 야외 바비큐를 했을 때 덥다고 투정만 부리다가 결국 자동차 안에서 혼자 에어컨 쐬며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넥밴드랑 얼음물, 쿨링 스프레이를 챙겨주고 나니까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다 집에 돌아와서도 언제 또 가?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더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단지 몇 가지 아이템을 챙겼을 뿐인데 열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었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캠핑을 준비할 때 좋은 고기, 예쁜 텐트, 사진 찍을 각도보다도 먼저 건강부터 챙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멋진 추억도 건강이 무너지면 기억할 힘도 웃을 여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 팁을 따라한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너무 효과적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원래 캠핑 후엔 꼼 어리가 아팠는데 이번엔 안 그랬어요. 더운 걸 못 견뎌서 항상 빨리 돌아왔는데 이번엔 하루 종일 있었네요. 작은 준비였지만 가족 모두가 만족했어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바꿔보세요. 작은 준비 하나로 여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나도 이거 하나쯤 챙겨야겠다. 우리 엄마도 여름에 더위 많이 타는데 알려드려야지. 애들이랑 캠핑 가기 전에 넥밴드부터 찾아봐야겠네. 그 생각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땐 감탄합니다. 오, 이거 괜찮다. 다음에 꼭 써먹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바쁜 일상에 휩쓸려서 좋은 의도는 흐려지고 결국 예전과 똑같은 여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선 지금 바로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여름 캠핑 준비 리스트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넥밴드, 쿨링 타올, 전해질 파우더, 밝은 옷, 통풍 모자, 몇 개라도 좋습니다. 정리해두기만 해도 다음에 짐 챙길 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이 순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쯤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요즘은 배송도 빠르니까 금세 받을 수 있고 막상 눈앞에 두면 실천도 쉬워집니다. 혹은 이 이야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부모님, 아이들, 친구, 회사 동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엔 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거 진짜 좋더라 한마디만 해줘도 어떤 누군가의 여름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는 괜찮아 라며 불편한 걸 감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식, 가족, 지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직접 넥밴드를 하나 사서 전해드리거나 시원한 텀블러에 얼음물 넣어드리는 작은 행동. 그게 어쩌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운 여름에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여름 야외 행사 시 직원들에게 쿨링 용품을 제공하거나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전후 수분 보충을 지도하고 동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폭염 대비 키트를 나눠주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날씨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준비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준비된 누군가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이번 여름 정말 무사히 잘 넘겼다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과거에 열사병을 겪었거나 더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뀔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들었던 그래, 나도 해봐야지 라는 그 생각을 조금만 빨리, 조금만 더 진지하게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듣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여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기에 더더욱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으니까요. 같이 살아가는 여름은 같이 지켜내야 진짜 안전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적어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번 여름은 다르게 보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만을 위한 보너스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는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 쿨링 제품, 생수, 전해질 음료, 쿨매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만 해도 간단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폭염 대비 키트를 배포하고 무더위 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도 홈페이지나 전화로 안내하고 있죠. 그 쉼터는 에어컨이 켜져 있고 물도 제공되며 조용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꼭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켜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때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123 콜센터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나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더. 요즘은 여름 전용 캠핑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캠핑장은 나무 그늘이 많고 자연풍이 잘 통하게 설계되어 있어 기온이 도시보다 5도 이상 낮은 곳도 있습니다. 예약 시 여름철 맞춤 캠핑장, 계곡 옆 캠핑장 등을 검색해보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자체별로 여름철 캠핑장이나 야외 공간에 쿨링존을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늘막 아래에 미스트 분사기, 냉풍기 등이 설치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할 때 정말 유용해요. 그 외에도 SNS를 통해 특정 브랜드에서 쿨링 제품 체험단이나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사병 예방, 여름 캠핑 필수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놀랄 만큼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당장 검색창을 열고 한 번쯤 찾아보세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런 순간에 크게 드러납니다. 끝으로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단지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건강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준비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여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여름부터 실천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